안녕하세요 학생 여러분, 만나서 반갑습니다. 오늘도 사회 수업 재미나게 수업해 봅시다. 오늘 학습 주제는 법원에서 하는 일을 알기입니다. 교과서는 62쪽에서 64쪽이 되겠습니다. 오늘의 수업 흐름을 한번 살펴볼까요? 첫 번째, 재판하는 모습. 두 번째, 법원에서 하는 일 알기. 세 번째, 공정한 재판을 위해서 필요한 제도. 이러한 학습 흐름으로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교과서 62쪽을 살펴보면 교통사고로 소형인에 반 친구를 다치게 한 운전자는 어린이 보호구역에 대한 법률을 위반한 혐의로 법원에서 재판을 받았다 라고 나와 있습니다. 이에 대한 동영상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소형인에 반 친구를 다치게 한 운전자는 어린이 보호구역에 대한 법률을 위반한 혐의로 법원에서 재판을 받고 있습니다. 피고인은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학생들의 안전에 유의하지 않았습니다. 주변이 어두워 피고인의 차가 미처 피해 학생을 피할 수 없었습니다. 그럼 증인의 증언을 들어보겠습니다. 운전자는 빠른 속도로 운전하고 있었습니다. 피고인은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속도를 줄이지 않아 사고를 냈습니다. 따라서 사고를 낸 피고인에게 벌금 100만 원을 선고합니다. 자, 어떻게 동영상 잘 시청했나요? 교과서 62쪽은 어느 곳을 나타낸 그림인가요? 소형인에 반 친구를 다치게 한 운전자가 법정에서 재판을 받고 있는 그림입니다. 그러면 법정 안에는 어떤 사람들이 있나요? 판사, 검사, 그 다음에 변호인, 피고인, 증인, 그 다음에 방청석에 있는 방청인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그 사람들이 하는 일은 무엇인가요? 판사는 재판 과정에서 판결을 내리는 사람이 되겠죠. 그리고 검사는 형사재판에서 원고 측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변호인은 피고인을 대신해서 변호를 해주는 사람이 되겠죠. 그리고 증인은 이 재판 과정에서 자신이 목격하고 사실을 이야기하는 사람이 될 것입니다. 이 증인이 법정에서 거짓된 위증을 하면 이에 대한 처벌을 받습니다. 따라서 법정 안에서는 사실 그대로 자기가 목격한 그대로 이야기를 해야 됩니다. 방청석에 있는 방청인들은 이러한 재판이 공정하게 이루어지는지 살펴보는 사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실제 법정에서 이루어지는 재판 모습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니라고 말하도록 가르친 건 바로 우리 어른들이라는 사실을 소년 법정에서 똑똑히 목격할 수 있었습니다. 너희들 지금 그건데 일진인데 보니까 일진하고 이런 수업은 전혀 관계가 없는 걸로 보고 있거든요. 학교 내에서 집단으로 무리를 이루어가지고 힘을 과시하면 그게 바로 일진인데 제가 판단할 때는 절대 그런 쪽으로 빠지는 애가 아니거든요. 빠진 애가 아니고요. 그 아이들이 그렇게 논다니까요. 일진입니까 아닙니까? 아닙니다. 아니에요? 예. 자기들끼리 무리 지으면 일진 아닙니까? 이 아이들은 못 만나게 해야 돼요. 그게 바로 일진이에요. 그걸 모르고 있으니 아이 교육 어떻게 시킬 거요? 왜 합의를 안 해옵니까 어머니? 저기 700만 원 갖고 와라더라고요. 700만 원 너무 제가 생각 너무 가고 그래 버리면 출발이 안 되잖아. 피해자 마음을 이해할 수 있는 출발점에 서지도 못하는데 이해하고 끝날 상황이 아니라는 것을 분명히 아시는데도 이해를 하려고 안 해요. 부모님 전체가. 학교도 그렇고 사회도 그렇고. 학교를 옮겨가지고 앞에 있었던 사실은 사실 정확하게 몰랐는데 모르시고 그렇게 하지 마세요. 애들 내가 나쁘다고 하는 게 아닙니다. 다른 아이들 비행전지 들을 때 부모 없는 아이들 왔을 때 선생님 한번 걱정해 보신 적 있습니까? 이상하게 이런 애들은 선생님 따봐요. 타는 소도 굉장히 좋게 써줘. 그게 뭐가 있겠습니까? 학교가 힘 있는 놈들은 살아남고 힘 없고 부모 없는 애들은 쫓겨나고 보는 것만 보시잖아요. 보는 것만. 보이지 않는 걸 봐야지. 우리 사회가 부모들이 어른들이 아이들 문제를 해결 안 하려고 하잖아요. 아무리 어린아이라도 잘못은 엄하게 다스려야 합니다. 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그렇게 되기 전에 아이들을 제대로 가르치는 것이 아닐까요? 여덟 아이기로 온몸을 굽어가지고 바다에 빠뜨린다고 위협하고 돈을 상납하지 않는다고 때리고 112회 1,400만 원 가까이 발치하고 한 애를 이렇게 집중적으로 괴롭히면 그 아이는 자살 안 한 것이 참 다행이라 할 정도로
한번 봐주세요. 안 돼, 안 바꿔줘. 바꿀 생각 없어. 빨리 걸어가. 7번 똥갈 치하고 집에 들어가서 샤워하고 난 뒤 후드티 뺏고 밤11시 에 찾아가지고 우유통 안에 돈을 할 정도로 그렇게 잔인하게 돈을 뺐었는데 죄송합니다. 이제 진짜 그런 일 없도록 할 것입니다. 그 아이들이 이렇게 지긋지긋하게 괴롭힐 때 이렇게 날 줄 몰랐어? 돌이킬 수 없는 잘못과 뒤늦은 후회로 눈물바다를 이루고 나는 소년법정. 그런데 이곳에서 목격한 학교폭력 가해자의 모습은 세상의 편견과는 많이 달랐습니다. 학교에서 중학교 다닐 때 짱이었네. 네. 아이들 11명 상습적으로 폭행하고 또 돈을 뺏고 맞아? 네. 어떻게 해서 짱이 됐어요? 제가 그때 노래들보다 덩치 있고 해가지고 그냥 반장하면서 선도부 했지? 네. 응? 선도부 하면서 애들 그렇게 펴고 반장도 하고 하니까 학교에서 손도 못 대고 손도 안 대고 그렇죠. 예, 들었습니다. 모르셨습니까? 조사받기 전까지도 몰랐습니다. 여전히 반성하고 있습니다. 한 번만 선제해 주십시오. 어른들 문화가 지금 아이들 지금 학교 내에서 그대로 들어가 있어요. 서열, 세력, 권력. 성적이 몇 등이야? 전교 9등했어요, 이번 시험. 전교 9등? 근데 이렇게 공부 잘하는 아이가 불쌍한 애들 돈을 뺐어? 그 3학년 언니가 돈 달라고 그래 그러더라고요. 네돈 주면 되지 왜 남의 돈을 뺏어 주나? 공부만 잘하면 되나? 아버님 한번 얘기 한번 해보시죠. 이 사태를 이 학교 상황이 그게 안 좋은 행동인지 모르고 그게 모른다는 게 말씀이 안 돼요. 남의 돈 뺏는 게 모르긴 왜 몰라요. 다 알지. 다 아는데 왜 그렇게 해야 되는지 그게 지금 사건의 핵심이에요. 학교 폭력 문제를 해결하는 핵심이라고. 그런 식으로 나오면 이 아이 또 친구 만나면 또 그렇게 질서를 내요. 제가 잘 못 가르쳐요. 학교 폭력 어떻게 동영상 잘 보았나요? 이 동영상은 소년 재판의 동영상이죠. 학교폭력 사건을 다루고 있는 실제 법정의 모습이었습니다. 63쪽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법원에 동그라미 치고요. 선생님같이 밑줄을 긋기 바랍니다. 법원은 법에 따라 재판을 하는 곳이다. 사람들은 다툼이 생기거나 억울한 일을 당했을 때 재판으로 문제를 해결한다. 그리고 교과서 63쪽 아래에 보면 사진들이 나와 있습니다. 사람들 사이의 다툼을 해결해 준다. 그리고 법을 지키지 않은 사람을 처벌한다. 개인과 국가, 지방자치단체 사이에서 생긴 갈등을 해결해 준다. 재판에는 여러 가지 재판이 있는데요. 첫 번째 그림은 민사재판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재판은 형사재판이라고 하죠. 이 형사재판일 때 바로 원고가 검사가 되겠죠. 국가를 대신해서 검사가 원고가 되고 이 피고는 범죄자가 되겠습니다. 세 번째 그림은 행정재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 밖에 법원에서 하는 일을 보면 좀 전에 동영상에서 봤던 소년 재판을 들 수 있습니다. 소년 재판은 19세 미만 소년, 소녀의 범죄 사건 등 형벌을 내리는 소년 형사사건과 보호 처분이 내려지는 소년 보호 사건으로 나뉘어집니다. 선거 재판을 들 수 있습니다. 선거 재판은 선거 무효와 당선 무효를 다루는 선거 소송 사건에 대한 재판입니다. 그리고 가사 재판이 있습니다. 가사 재판은 가족, 친족 간의 다툼이 있는 사건과 가정에 관한 일반적인 사건에 관한 재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교과서 64쪽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법은 모든 사람에게 공정하게 적용되어야 한다. 공정한 재판으로 국민이 자유와 권리를 보장하고자 법원은 외부의 영향이나 간섭을 받지 않아야 하며 법관은 개인적인 의견이 아니라 헌법과 법률에 따라 공정하게 판결을 내려야 한다. 즉 법관, 판사는 개인적인 의견으로 판결을 하는 게 아니라 국가가 정한 헌법과 법률에 따라서 공정하게 판결을 해야 됩니다.
선생님이 좀 전에 국가가 정한 헌법과 법률이라고 이야기했지만 이 헌법과 법률은 누가 정하는 걸까요? 네, 국민의 뜻으로 정하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 우리나라는 특정한 경우를 제외한 모든 재판의 과정과 결과를 공개해 억울한 사람이 생기지 않도록 하고 있다. 또한 국민이 공정한 재판을 받을 수 있도록 한 사건에 원칙적으로 3번까지 재판을 받을 수 있는 3심 제도를 두고 있다. 따라서 공정한 재판을 위해 필요한 제도로 우리나라에서는 재판의 공정성, 그리고 사법권의 독립, 3심 제도를 두고 있습니다. 사법권은 입법권인 국회, 그 다음에 행정권인 정부로부터 독립된 권한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의 정부 조직도를 보면 대법원이나 이러한 법원은 행정정부에 소속되어 있는 것이 아닙니다. 따로 사법권은 독립되어 있는 것이죠. 3심 제도는 지방법원, 고등법원, 대법원 이렇게 총 3번에 걸쳐서 심판을 받을 수 있게 한 제도가 바로 3심 제도라고 할 수 있습니다. 물론 대통령이나 국회의원, 시도지사의 선거소송은 단심제에 그칩니다. 그러니까 대통령, 국회의원, 시도지사의 선거소송은 한 번만 대법원에서 심판을 한다는 거죠. 또한 한 사건을 2번 재판할 수 있도록 한 2심제도 있습니다. 이러한 것은 특허 재판, 지방의회 의원과 구, 자치단체인 시, 군, 의장의 선거소송이 2심제로 진행이 됩니다. 이 외에는 이렇게 3심 제도를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지난 국민 주권의 의미를 알기라는 학습 주제로 공부했을 때 영화 변호인 동영상을 보여주었습니다. 이 영화의 모티브였던 불임 사건의 무죄 판결을 받은 영상을 보겠습니다. 네, 영화 변호인에서 나왔던 불임 사건 피해자들에 대해 대법원이 무죄를 확정했습니다. 유죄 판결 33년 만입니다. 피해자들은 즉각 환영의 뜻을 밝혔고 나머지 피해자들도 재심 청구를 이어갈 것으로 보입니다. 취재 기자 연결합니다. 이승현 기자. 네, 대법원에 나와 있습니다. 네, 전두환 정권 당시 부산 지역의 대표적인 기획공안 사건이었죠. 불임 사건 피해자들이 결국 무죄가 확정됐군요. 네, 그렇습니다. 대법원은 불임 사건 피해자 고우석 씨 등 5명에 대해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지난 2월 부산지방법원이 2차 재심을 열어서 무죄를 선고한 지 7개월 만입니다. 재판부는 피해자들이 반공법과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 등의 범죄 증명, 그러니까 범죄를 입증할 만한 증거가 없다고 판단해서 유죄 선고를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한 원심 판결은 정당하다면서 이같이 판단했습니다. 그러면서 검사가 작성한 피의자 신문조서 또 압수물 등과 관련해서 원심이 법리를 오해하지도 않았다고 설명했습니다. 대법원 선고인데도 상당히 신속하게 이루어진 것이어서 심리 과정에서 이견이 크지 않았던 것으로 해석됩니다. 이에 따라서 고 씨 등은 개헌법과 국가보안법 위반 등의 혐의로 유죄 선고를 받은 지 30여 년 만에 무죄를 확정받게 됐습니다. 오늘 무죄를 확정받은 5명 말고도 불임 사건과 관련돼 기소된 나머지 14명도 재심 청구를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 불임 사건은 지난 1981년 전두환 신군부가 부산 지역 독서 모임 회원 22명을 영장 없이 불법 체포해서 감금하고 고문한 뒤에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처벌한 사건입니다. 신군부 집권 초기에 통치 기반을 확보한다는 명분으로 기획된 대표적인 공안 사건으로 평가되고 있습니다. 이미 기소 1년 만인 지난 1982년에 유죄 확정 판결을 받았지만 민주화 운동으로 인정받고 난 뒤에 2차례 재심을 거쳐서 지난 2월 무죄 선고를 받았고 오늘 대법원이 이를 확정한 겁니다. 네, 33년 만에 무죄가 확정됐습니다. 피해자들도 환영의 뜻을 밝혔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이번 2차 재심 사건에 참여한 피해자들은 오늘 오후 2시에 부산지법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고우석 씨 등 피해자 4명이 참석을 했는데 이 대법원 판결이 예상보다 일찍 나왔다면서 무죄 확정 선고를 받아 기쁘다는 심정을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국가보안법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또 다른 불임 사건이 발생할 수 있고 검찰도 권력이 아닌 국민을 바라보고 수사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이 피해자 고우석 씨의 말 잠시 들어보시겠습니다. 이제 대법원으로부터 확정 판결을 받고 나니까 정말 기쁩니다. 만감이 교차하기도 하고요. 이 국가보안법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저희들 같은 일이 언제든지 늘 생길 수 있는 것이다.
이처럼 대법원이 피해자 5명에 대해서 무죄를 확정하면서 이들은 한 세대가 지난 뒤에야 가슴속 응어리를 풀 수 있게 됐습니다. 또 나머지 피해자 14명도 재심을 청구해서 법정 다툼을 계속 이어가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까지 대법원에서 YTN 이승현입니다. 항상 법원에서 공정한 판결이 이루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잘못된 판결이 이루어질 수도 있습니다. 무려 33년 만에 억울한 누명을 벗게 된 이러한 피해자들은 기쁘지 않을 수 없을 것 같습니다. 33년 만에 무죄를 확정받아서 기쁘다고 한 피해자의 말이 인상 깊은 동영상이었습니다. 교과서 64쪽 아래에 보면 헌법재판소에 대해서 나와 있습니다. 헌법재판소는 헌법과 관련된 다툼을 해결하는 일을 한다. 법률이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지 또는 국가기관이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했는지를 판단한다. 대통령이나 국무총리와 같이 지위가 높은 공무원이 큰 잘못을 저질러 국회에서 파면을 요구하면 이를 심판하는 일도 한다. 이 밖에 정부가 어떤 정당이 민주적 질서를 어지럽혔다고 판단하여 해산을 요구하면 그 여부를 판단해 결정한다. 헌법재판소에는 9명의 재판관이 있으며 중요한 결정을 내릴 때에는 6명 이상이 찬성을 해야 한다. 그래서 기본권이라는 것은 헌법이 보장하는 국민의 기본적인 권리입니다. 여기에는 자유권, 평등권, 재산권, 행복 추구권 등이 있습니다. 파면은 잘못을 저지른 사람에게 일을 그만두게 하는 거죠. 이러한 국민들이 기본권을 침해당했다고 할 때는 헌법 소원을 제기합니다. 그래서 헌법재판소에서 헌법 소원 심판을 하고요. 고위공무원들이 잘못했을 때는 탄핵 심판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정당이 민주적인 질서를 어지럽힌다고 한다면 정당 해산 심판도 하게 되죠. 또 헌법재판소가 하는 일을 다룬 동영상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헌법은 우리나라의 최고 법이므로 어떠한 법률이나 권력도 헌법에 어긋나면 안 된다는 거 다들 알고 있죠? 이곳 헌법재판소는 이 같은 헌법을 통해 국가의 권력 남용을 통제하고 국민의 기본권을 보장하며 사회적 갈등을 해소하는 곳입니다. 모든 다툼을 최종적으로 판가름하는 곳이기도 하죠. 이를 위해 헌법재판소는 위헌 법률 심판, 헌법소원 심판, 탄핵 심판, 권한쟁의 심판, 정당 해산 심판의 5가지 기능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네, 어떻게 동영상 잘 시청했나요? 헌법재판소에서는 위헌 법률 심판이라든가 권한쟁의 심판도 한다는 것을 동영상에서 살펴볼 수 있었습니다. 자, 오늘도 사회 수업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나라 속담에 맞은 놈은 펴고 자고 때린 놈은 오그리고 잔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는 남을 괴롭힌 사람은 뒷일이 걱정되어 마음이 불안하나 해를 입은 사람은 마음만은 편하다는 뜻입니다. 죄를 지으면 언젠가는 그에 상응하는 대가를 치르게 됩니다. 따라서 죄를 짓고 살지 맙시다. 그러면 이상으로 수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만납시다. 그럼 안녕.